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그곳에는 김지영 회장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KJ그룹의 회장으로 냉철한 경영 감각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명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아들 이민호를 키우며 사업을 확장시켰다. 이민호는 어려서부터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KJ그룹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능력까지 겸비한 그는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놀랍게도 시골 출신의 한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평범한 농부의 딸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민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수진은 소박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김 회장의 눈에는 그저 집안 배경이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결혼식 날 김지영 회장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하객들 사이에서 수진을 처음 보았다. 수진은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단정하고 깨끗했지만 김 회장의 눈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식이 끝난 후 김 회장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다과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물었다. 지영 씨, 며느리가 꽤 순수해 보이네요. 하지만 출신이 경주라면서요? 대기업 회장 집안 며느리로서 좀 부족하지 않나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글쎄요. 민호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어보려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골 출신이라 경영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요즘 세상의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시골 출신들은 더 그렇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이 더욱 커져만 갔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 과연 진심으로 민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부유한 가정에 들어와 편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그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김 회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직접 시험해보자.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하고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 준비해. 옷도 최대한 허름하게, 얼굴도 화장하지 말고.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일이 생겼어. 그렇게 해서 다음날 김지영 회장은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떡볶이, 붕어빵, 군밤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로 변신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한수진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가식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오후, 김 회장은 한적한 골목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김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다. 한수진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오갔다.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바삐 걸어갔다. 그날 오후 한적한 골목길 모퉁이에 낡은 손수레를 끌며 등장한 할머니가 있었다. 허름한 코트에 낡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그녀는 손이 꽁꽁 얼어붙었는지 입김을 불어가며 두 손을 비볐다. 손수레 위에는 따끈따끈한 떡볶이, 군밤, 그리고 붕어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김지영 회장이었다. 그녀는 얼굴에 주름을 그려넣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써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변장했다. 떡볶이 맛있어요. 붕어빵 따뜻해요. 군밤 한 봉지 사가세요. 김 회장은 낯선 목소리로 외쳤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칠 뿐이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에 김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변해갔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털모자를 쓰고 두꺼운 코트를 입은 여자는 양손 가득히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한수진이었다.
김 회장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떡볶이 맛있어요. 군밤 따뜻해요. 김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었다. 수지는 소리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길이 손수레에 가득 놓인 떡볶이와 군밤에 멈췄다. 어머니, 떡볶이 얼마예요?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김 회장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봉지에 1,000원이야. 손이 시려워서. 장사가 잘 안 되네. 그 말을 듣자 수지는 주머니를 뒤적여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김 회장에게 내밀었다. 여기요. 이걸로 떡볶이랑 군밤 좀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붕어빵도 몇 개만요. 김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 예상보다 후하게 사주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건넸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사주다니. 수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봉투를 받아든 수진이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김 회장은 위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 아직 안 가요? 어머니, 여기서 혼자 장사하시기 힘드시죠?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드실래요? 제가 근처에 사니까 잠깐만 오셔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김 회장은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친절한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데 수지는 오히려 할머니를 집에 초대하려 했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익숙해서.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바로 근처니까 잠깐만 들어오세요. 수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김 회장은 망설였지만 계획대로라면 그녀의 집에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럼 잠깐만 신세 좀 질게.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김 회장을 이끌었다. 골목을 돌아 큰 대로를 지나자 깔끔한 타운하우스가 눈앞에 나타났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긴 따뜻하니까 좀 쉬고 가세요.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에는 수진의 정성이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가지런히 놓인 실내와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아늑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수진은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생강차를 끓였다. 잠시 후 수진은 김 회장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추우셨죠? 여기 따뜻한 생강차예요. 몸이 빨리 녹을 거예요. 김 회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짝 놀란 마음을 숨기며 차를 마셨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도 따뜻하게 대접받으셔야죠.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잠깐 쉬는 것도 좋잖아요. 김 회장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친절을 베푸는 수진의 모습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혹시 보여주기 위한 가식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구먼. 고맙구먼. 정말 따뜻한 차였어. 언제든지 추우시면 들러주세요. 제가 따뜻한 차 준비해드릴게요. 김 회장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생각보다 쉽지 않군. 좀 더 강한 시험이 필요해. 김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한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한 다음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서 구상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의 겨울은 한층 더 추워졌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에 몸을 움츠리며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거리 한쪽에 김지영 회장은 다시 허름한 차림의 노점상 할머니로 모습을 드러냈다. 손수레에는 따끈따끈한 떡볶이와 붕어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위에 손을 모아 온기를 느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외쳤다.
떡볶이, 붕어빵 따뜻해요. 사가세요. 하지만 오늘의 계획은 단순히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김 회장은 이전보다 더 강한 시험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이자 신뢰하던 윤미라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미라 씨, 이번에는 수진 씨를 좀 더 깊이 시험해보고 싶어요. 윤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회장의 지시를 들었다. 미라는 오랫동안 김 회장 곁에서 일해왔고 그녀의 신임을 얻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번 임무는 간단했다. 윤미라가 수진에게 접근해 자신이 노점상 할머니의 조카딸이라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미라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헐렁한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수진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그날 오후 수진은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를 보고 수진은 서둘러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미라는 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혹시 한수진 씨 맞으세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 노점상 할머니 있잖아요. 붕어빵 팔던 분. 저 그분의 조카예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머니의 조카분이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네. 사실 할머니가 며칠 전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수술비가 없어서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다치셨다고요? 어디 병원에 계세요? 강남중앙병원이요.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병원비 영수증을 꺼냈다. 수진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금액은 꽤 컸다. 보통 노점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잠시 고민하던 수진은 고개를 들고 미라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수진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과 남편과 함께 모아둔 비상금을 꺼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결혼반지까지 손에 쥐었다. 거실로 나온 수진은 미라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여기요. 이걸로 병원비에 보태세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꼭 저에게 다시 말해주세요.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거 정말 받아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니 저라도 돕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망설임이나 의심이 전혀 없었다. 미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미라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수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면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에 안심했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미라와 김 회장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라가 돌아오자 김 회장은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 회장님, 정말 다 줬습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꺼이 내놓은 수진의 모습에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그녀의 손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김 회장은 미라에게 지시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단계로 가자. 진짜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어. 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결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다음 시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수진의 신뢰와 희생을 시험할 계획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시장을 다녀왔다. 그날도 서울의 겨울바람은 매서웠고 거리에는 흩날리는 눈발이 거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목, 집 근처에서 윤미라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라 씨,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묻자 미라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더 필요하대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며칠 전에도 병원비를 도와줬는데 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순간 망설임이 들었다. 그러나 미라의 떨리는 손과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자 수진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집에서 조금 더 가져올게요. 수진은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번에 병원비를 내느라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작은 상자 하나였다. 결혼식 날 민호가 선물해준 순금 목걸이와 반지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상자를 열었다. 목걸이와 반지를 손에 쥐고 천천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이것밖에 없지만 어머니를 돕는 데 쓸 수 있다면. 수진은 다시 밖으로 나가 미라를 찾았다. 미라는 여전히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 손에 쥔 상자를 내밀었다. 미라 씨, 이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돈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대신 이걸 팔면 병원비에 보탤 수 있을 거예요. 미라는 상자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건 순금 아니에요? 이걸 정말 주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수진의 말에 미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미라는 김 회장에게 들은 대로 수진이 정말로 도울 마음이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결혼식 때 받은 귀중한 순금 목걸이와 반지였다. 그 순간 미라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지시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무사히 회복하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미라는 김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미라가 들어서자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됐나? 회장님, 수진 씨가 이걸 주셨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다. 김 회장은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순금 목걸이와 반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 회장은 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목걸이를 살짝 만져보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희생이었다. 단순한 돈 몇 푼이 아닌 결혼의 상징인 목걸이와 반지였다.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미라의 말에 김 회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예상하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 후 김 회장은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지금까지는 그저 물질적인 시험이었을 뿐이야. 진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더 큰 시험이 필요해.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다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윤미라였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웬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가 불편한 듯 보였다. 미라 씨, 그분은 누구세요? 미라는 수진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진 씨, 죄송해요. 사실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원래 공장에서 일했는데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미라는 손으로 남편의 휠체어를 살짝 밀며 설명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든데 남편 수술도 해야 해서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미라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게요. 미라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미라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저희 같은 사람을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맞잖아요. 수진의 따뜻한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 모습에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이번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손 가득히 장바구니를 들고 좁은 골목을 지나던 그녀는 우연히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두 여인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바로 윤미라였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김지영 회장이었다. 수진의 눈이 크게 뜨였다. 어머니가 왜 미라 씨와 같이 있지? 수진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미라 씨, 아직 확인이 안 됐어. 난 저 여자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식적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회장님, 수진 씨는 이미 충분히 도왔잖아요. 결혼 반지와 목걸이까지 내놓았어요. 그 정도면 진심인 거 아닌가요? 김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야. 그건 단지 물질적인 것이었을 뿐이야. 진짜 마음은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 하지만 수진 씨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웠으면 내 아들과 결혼하지도 않았겠지.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것. 수진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미라는 사실 김 회장이 고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병원비, 휠체어 탄 남편, 눈물 어린 사정들. 모두가 연기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스치자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만약 수진 씨가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모르게 해야지. 최소한 내가 만족할 때까지는. 김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복받치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차갑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가 나를 시험하셨다고?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배신감, 슬픔, 분노. 그동안 자신이 진심으로 대해왔던 것들이 모두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민호 씨, 내가 바보였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은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노점상 할머니로 변장했던 일, 미라가 거짓말로 접근했던 일,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던 일까지. 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믿을 수 없어.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나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진짜로 민호 씨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오늘 당장 어머니께 따질 거야. 수진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민호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수진아, 지금까지 어머니가 한 짓들을 다 들었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민호 씨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시험한 거겠죠. 혹시라도 나 때문에 민호 씨가 힘들어질까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증명해 보일 거예요. 내가 민호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민호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배신감을 느낀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겠다는 결심. 민호는 그런 수진을 더욱 안타깝게 끌어안았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비록 마음은 아프고 배신감이 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는 더 강해지기로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진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진심이 맞는지 아니면 잘 보이려는 연기인지. 아직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지기로 결심한 그날 밤, 그녀는 김 회장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몇 주가 지나고 서울의 겨울은 한층 더 매서워졌다. 거리에는 눈이 쌓이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에 몸을 감싸며 빠르게 걸어갔다. 수진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남편 민호를 배웅했다. 오늘도 다녀오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수진아. 오늘도 힘낼게.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수진은 집안일을 마무리하며 차 한 잔을 내렸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려던 그때 거실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수진 씨 되시죠? 저는 KJ그룹 법무팀의 이정우 변호사입니다.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네, 무슨 일이죠? 현재 KJ그룹의 강남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청 측에서 허가 문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전부터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내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회장님께는 이미 통보드렸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꽉 쥐었다. 강남 프로젝트는 KJ그룹이 수년간 준비해온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회사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수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급히 김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 문을 두드리자 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회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알바가 아니야. 차가운 대답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 발 다가섰다. 저도 돕고 싶어요. 민호 씨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게요. 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너 같은 시골 출신이 뭘 안다고? 지금 이 문제는 몇 억이 아니라 수백억 원이 걸린 일이야. 돈이 필요한 거라면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진의 말에 김 회장은 피식 웃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무너진 거야. 그걸 복구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직접 작은 가게를 열어서 돈을 모아볼게요. 지금 당장은 크지 않겠지만 조금씩 모으다 보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가게를 연다고?
지금 이 상황에? 김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네, 예전에 경주에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전통 떡집이 있었어요. 제가 배워둔 것들이 있으니까 작은 떡집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수진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깊었던 그녀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회사에 자금줄이 막혀 있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그때는 민호를 데리고 나가. 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작은 상가 건물에 전통 떡집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별표 수진의 정성 별표이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에는 다양한 한국 전통 떡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송편, 백설기, 인절미, 찹쌀떡.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떡들은 수진이 직접 반죽하고 쪄낸 것들이었다. 첫날, 수진은 문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찾아온 동네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는 언제 생긴 가게인가요? 얼마 전에 문을 열었어요. 모두 손수 만든 떡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직접 만든 떡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미소와 정성스러운 떡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녀의 떡은 신선하고 맛이 좋아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처 직장인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수진은 더 많은 양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었다. 김 회장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수진의 모습은 예상 밖이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진의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떡집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가 직접 만든 송편, 백설기, 인절미의 담백한 맛에 감탄했고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근처 사무실 직원들까지 단골이 되기 시작했다. 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반죽하고 찌며 하루를 시작했다. 추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새벽거리에서 그녀는 손을 비비며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찜통에 떡을 찌며 땀을 흘렸다. 어느 날 김지영 회장이 떡집을 방문했다. 회장은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수진은 깜짝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김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돈이 될 것 같아. 아직은 작지만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백설기 한 조각을 내밀었다. 김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받아들었지만 한 입 베어 문 순간 잠시 멈칫했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그리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 떡,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직접 만들었어요.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남은 떡을 천천히 먹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뭐, 그럭저럭 먹을 만하군.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김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며칠 뒤 가게 앞에 커다란 화환이 도착했다. 수진의 정성,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합니다. KJ 그룹 회장 김지영이라고 적힌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과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KJ 그룹이라니. 그 대기업 아니야? 사장님이 그 회사 사람이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떡이 맛있었구나. 정성이 다르더라니.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가게에 몰려들었고 하루하루 매출은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고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평탄할 줄 알았던 길에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떡과 포장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다.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떡들도 모두 망가져 있었고 포장지들은 찢겨 있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한 이웃이 다가왔다. 사장님, 어젯밤에 옛 남자들이 여기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신고는 했지만 이미 떠난 뒤였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이웃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혹시 근처에 있는 대형 떡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요즘 매출이 줄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수진 씨 가게가 잘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수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열심히 만든 떡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쓸고 닦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죠.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쓸려 내려온 떡 조각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김 회장이 가게를 찾아왔다. 깨진 유리창과 어지럽혀진 가게 내부를 보고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잠깐의 사고였을 뿐이에요.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김 회장은 수진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끝까지 묻은 떡 반죽의 하얀 가루가 수진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김 회장의 물음에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니까요. 민호 씨와 어머니, 우리 가족을.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작은 화분에 꽂힌 생화들, 손님들이 남긴 감사 편지들. 그 모든 것이 수진의 진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수진에게 제안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이 가게를 좀 더 크게 키워보지 않겠니?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정말요? 그래. 어차피 망할 거라면 내가 직접 보고 싶군. 내가 진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김 회장과 수진은 함께 가게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좋은 재료 공급업체를 찾았고 수진은 매일 새벽부터 떡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예상 밖의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수진의 정성은 점차 강남 일대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가오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의 정성은 김지영 회장과 수진의 협력 덕분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김 회장은 자신의 오랜 사업 경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이 재료 공급처를 연결해 주었고 수진은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가게가 점점 알려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 회장이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강남 일대의 상류층들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때마다 정성껏 차를 내어주고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사장님, 여기 떡 정말 맛있어요. 송편이 이렇게 쫀득한 건 처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딸 결혼식이 있는데 여기 떡을 주문해도 될까요? 수진은 매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회장이 가게에 들렀다.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안에서 수진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떡을 포장해주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밝았다. 김 회장은 조용히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이라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며 웃는 얼굴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가게 구석에는 벽에 걸린 작은 사진들이 있었다. 수진이 직접 찍은 가게 개업 첫날의 사진, 첫 단골 손님과 찍은 기념사진, 김 회장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찍은 사진까지. 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진들 앞에 섰다. 사진 속 수지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된 노동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불만이 없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저 아이가 정말 가식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떡집에서 손님들과 소통하며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회장님, 오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들려 있었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생강차를 받아들고 조용히 마셨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했다. 너는 힘들지 않니? 매일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가게를 지키면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수지는 김 회장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면 손이 얼어붙을 때도 있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웃으면서 떡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보람이 되더라고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하얗고 고운 손이었던 그 손은 이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배겨 있었다. 너,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는 민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이 가게도 지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그 말에 김 회장은 순간 목이 메었다. 예전에 민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왔었다. 그때의 감정이 오랜 시간 묻혀 있다가 다시 떠오른 듯했다. 그래, 너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김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했구나.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족했으니까요. 어머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너를 믿지 못한 건 내 잘못이었어. 이제는 믿고 싶구나. 그날 김 회장과 수진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했고 수진은 경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떡을 만들던 추억을 나누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하나씩 풀리며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몇 주 후 수진의 정성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 회장은 수진의 떡집을 KJ그룹의 브랜드 중 하나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고급 백화점과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확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김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해낸 걸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김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반드시 성공시켜서 보답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부터는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자.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그 손에는 이제 더 이상 거리낌이 없었다. 수진의 정성은 KJ그룹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강남의 백화점에 첫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하루 만에 준비했던 떡이 전부 매진될 정도였다. 백설기, 송편, 인절미 등 한국 전통떡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포장으로 제공하면서 젊은 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수진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었고 김지영 회장도 때때로 매장을 찾아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백화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기 마련이었다. 특히 같은 층에 위치한 다른 전통 음식점들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진의 가게를 향한 험담과 루머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저기 새로 들어온 떡집, KJ 그룹 돈으로 밀어주는 거라며? 원래 실력도 없는 애가 백그라운드로 밀어주는 거지. 맞아, 시골 출신이라던데.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겠어? 저 집 떡 재료가 깨끗한지 누가 알아. 싸구려 쌀 쓸지도 몰라. 수지는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손님들이 믿고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더욱더 떡의 질과 맛에 신경 썼다. 하지만 험담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백화점 내 VIP 고객 초청 행사가 열렸다. 강남 지역의 상류층 고객들이 초대되어 명품 브랜드들과 함께 수진의 정성의 전통떡 시식회도 마련되었다. 김지영 회장과 수진은 직접 나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수진은 정성껏 준비한 떡을 차려놓고 고객들에게 설명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전통 송편과 찹쌀떡입니다. 모두 신선한 재료로 아침에 직접 만든 것들이니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여기 사장이 당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맛있게 드셔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경주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경주. 시골에서 온 사람이 떡집을 이렇게 크게 차린 거예요. 역시 대단하네요. KJ 그룹 덕분이겠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중년 여성은 비웃으며 말했다. 노력이라. 노력만으로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을까? 결국 배경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온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을까? 그 말에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고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수진은 두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굵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김지영 회장이 서 있었다. 제 며느리에게 무례를 범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그저... 김 회장은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제 며느리는 시골 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도시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성과 진심이 그녀의 떡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김 회장은 손님들을 둘러보며 이어서 말했다. 저 아이는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봤고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심과 노력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며느리야. 수진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평소 차갑고 단호하던 그녀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김 회장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넌 내 가족이야. 이제 내가 널 지킬 차례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 회장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수진의 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지영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인정한 며느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떡집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을 잡은 모습은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수진과 김 회장은 손을 맞잡고 함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정성은
김지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수진의 성실함이 더해지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강남 백화점 매장에 이어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도 매장을 열었고 모든 곳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국 전통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포장과 신선한 재료 덕분에 젊은 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수진과 김 회장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떡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했고 매장을 돌며 손님들을 직접 맞이했다. 김 회장의 인맥과 사업 노하우는 수진의 정성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수진의 정성 어린 손맛은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1년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전통 음식 박람회. 수많은 전통 음식 브랜드들이 참여한 박람회에서 수진의 정성은 단연 주목을 받았다. 수진과 김 회장은 함께 무대에 올라 떡의 제조 과정과 전통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진이 직접 만든 송편과 백설기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행사장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박람회가 한창일 때 수진에게 한 노부인이 다가왔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오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혹시 당신이 수진의 정성을 만든 사장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보시고 가세요.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송편 한 조각을 건넸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송편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맛이 맞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만들어주시던 그 송편 맛이야. 몇십 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맛보게 될 줄은 몰랐어. 수진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추억 속 맛을 다시 느끼실 수 있었다니 정말 기뻐요. 그날 박람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수진의 정성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전통을 지키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브랜드로서 큰 주목을 받았고 김지영 회장과 수진의 협력은 모범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소개되었다. 그날 밤 김지영 회장의 집거실. 박람회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김 회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너 덕분에 우리 가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잃어버렸던 많은 걸 되찾은 것 같구나.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김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한때 너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것 후회한다. 너의 진심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는 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께 감사해요. 그 시험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졌고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 회장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딸처럼 느껴진다. 아니, 딸보다 더 믿음직스럽구나. 그 말에 수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김 회장을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몇 달 후, 수진의 정성 본사 설립식. 서울 시내 중심에 수진의 정성의 본사가 설립되었다. 설립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수진과 김 회장은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잘랐다. 언론은 두 사람을 세대를 뛰어넘은 협력의 상징이라고 칭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민호는 무대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걱정하던 갈등이 완전히 풀린 것을 보며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설립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진심이란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전해진다는 걸.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리고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버텨내는 거니까요. 김 회장은 수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이제는 진짜 가족이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해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진심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메시지 1. 진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전달된다. 이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의 진정성과 노력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3.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믿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존재이다. 별표 수진의 정성 별표은 단순한 떡집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김지영 회장과 수진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